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10월 25일 매매 전략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금일도 정말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대응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일 아쉽게도 코스피는 2100선을 붕괴하고 코스닥은 정말로 작년 10월달, 11월달에 처음 700선을 돌파를 했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1년 만에 그런 700선을 붕괴를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공포 구간에 있고 빅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저희가 패닉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금일 하락 원인 한번 분석을 하고 장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마이크론이 미국에서 마이크론에 대한 투자 의견의 하향을 또 지속적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클라우딩 컴퓨터 업체의 수요 악화를 우려한다는 것은 서버 쪽 D램의 이런 수요가 예전만 못하겠다라는 말이거든요. 말 그대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50% 이상의 과점을 하고 있는 D램 시장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 이를 필두로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대량의 낙폭이 일어났습니다. 하이닉스는 5% 이상의 하락을 보였고요. 대형주가 5% 이상은 거의 폭락 수준이거든요. 그렇듯 코스피의 약세를 이루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일자까지 엔터주, 저 또한 YG 엔터를 좋게 보고 있었는데, 사실 금일 5일선에 한번 YG 엔터를 노려도 보고 싶었는데 장 초반에 리포트가 쏟아졌어요.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나쁠 거다 등등. 거기 플러스 공격적인 프로그램 매도가 일어났거든요. 정말 최소 1억 단위, 5천만 원 이상 단위의 어마어마한 매도세가 일어났고, 생각보다 매도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마세 시간의 매도로 인한 셀트리온 하락이 오늘 어, 보다 하락폭이 확대돼서 거의 8% 이상의 낙폭이 일어났고, 이는 전반적인 제약주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켜서 큰 폭의 하락을 이루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나스닥 지수 자체도 금일 오전장 나스닥 선물이 상방을 보였는데, 파월에 대한 트럼프의 비판 내용이 미국 시장, 즉 글로벌 전체에 안 좋은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 기준으로는 이런 수급적으로나 대외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 이런 복합적인 악재가 출현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투심이 급격히 악화돼서 금일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100이라든지 이런 700이라든지 라운드 피규어 자리에서 느끼는 공포는 일반 자리보다 더 큽니다. 이 자리를 분명 깰 거다라는 공포 때문에 처음엔 이제 공격적으로 매도가 나오고요. 700이 깨졌을 때는 거의 자포자기식의 매도가 나올 거예요. 저는 금일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종목에 대한 순서를 단행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 매매 동향 보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는데,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물타기 및 추가 매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예를 들면 전에 10% 마이너스 10% 20% 손실이 있는 종목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 종목이 물려 있는 상태에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마이너스 10%를 만들었는데, 만약 여기서 더 하락을 한다면요, 금액이 손실률은 분명 그때보단 덜 할 수 있는데 투자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손실액은 어마어마하게 불어납니다. 그때는 정말로 빠져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고요. 바닥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상승으로 전환을 했을 때 뭐 1대1이든 2대1이든 그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최대한 손실 폭을 줄이는 자세로 빠져나오는 게 보다 현명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장 방송에서 신용 융자에 의한 투매가 나오면 매수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금일 안타깝게 시장이 상승 출발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런 투매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상승 출발을 하니까 개인들이 오히려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오후에 돼서 장 마감 한 30분을 남겨놓고 투매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허나 제가 바라보는 진정한 투매는 시초가에 대한 대량 하한가 및 큰 폭의 하락 출발이 나오는 모습, 즉 예상 시초가에서 뭐 전 종목이 마이너스를 치는 모습이 보여야죠. 그리고 하락을 해주는 그 시점이 정말 극한의 공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 시장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구간이에요. 전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철저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간단하게 매매 동향 보고 넘어갈게요. 금일은 기관계 쪽에서 대량의 매수를 해주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 장 초반에 프로그램으로 들어왔던 매물이고요. 지금 금융투자가 하락에서 받쳐준다는 느낌이 저는 왠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쪽에서 급투가 7,300억을 매수를 했는데 기관계 5,800억 중에 7,300억이 금융투자인데 금융투자가 전반적으로 할 이유는 없고요. 선물과 뭐 이런 그 현물에서 차익이 되는 베이스 시세라든지 아무튼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프로그램이 매수를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얘네가 기계적으로 매수가 됐을 거고 하락을 잡아주기 위한 매수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조심을 해야 되고요.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인이 돌아오는 시점을 봐야 되고요. 외인의 포지션이 이제 더 이상 매도가 아닐 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호한 거는 선물인데요. 일단 야간에 약간의 매도가 있었지만 어제 실상 마이너스 5천억, 그러니까 5천억 선물 매도에서 장 막판 3천억으로 변화를 했는데요. 즉 그 말은 어제 장 마감에 8천억의 선물 매수 플러스 금일 3천억, 즉 이틀 동안 선물에서 1조 1천억이 지금 매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 코스닥보다는 특히 코스피가 먼저 하락을 잡아줄 것 같고요. 코스닥은 그 이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시장은 혹시 다이버전스 개념에 대해서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극한의 변동성이 있을 때 추세 전환을 잡아내기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의 기준에서 지난 7월달, 8월달 사이에 나왔던 다이버전스의 모습인데요. 즉 하락하는 지점이 균일하든지 약간의 추세적으로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보조지표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올 때요. 즉 위에와 아래가 반대되는 지점이 지난 7월 달에 나왔습니다. 즉 이러한 자리를 저희가 다이버전스가 출현을 했다. 즉 이 말은 추세가 이제는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대요. 금일 코스닥이 오전에 상승 출발했을 때는 다이버전스가 출현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락을 해서 다이버전스가 출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위치에서 지금 이런 지지와 저항도 중요하지만 이런 복합적인 보조 지표를 사용해서 좀 더 이런 가능성을 올려보고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이런 다이버전스가 곧 출현할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더라도 분명히 상승은 급격하게 돌릴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단 그런 모습이 나온 이후에 이런 자리에 다이버전스가 처음에 출현을 하고요. 한번 이런 자리죠. 한번 출현을 하고 이런 자리에 또 출현을 했을 때 이게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하고도 이런 큰 폭의 상승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최대한 기다렸다가 이런 모습이 나오고 이런 무릎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충분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매수를 진행하지 않으신 여러분은 좀 더 기다렸다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금일 종목 말씀드릴게요.
신라젠 먼저 말씀드리는데, 어제 진짜로 제가 신라젠 라운드 피겨를 깨는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일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전저점은 붕괴할 것 같아서 7,890원, 즉 7,790원, 79,900원이 아니라 1,000원 더 낮춰서 매매를 했는데요. 이게 바로 엄청 빨리 떨어지더라고요. 이 지점에서. 그래서 매수 체결이 되고 저는 바로 선절을 했습니다. 여기서 너무나 빨리 되는 바람에 이 지점에서 바로 선절 처리를 했고요. 일단 내일 한번 더 보려고 합니다. 내일 최대한 이 저점을 깨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저점을 깨지 않고 반등을 해서 올라와 준다면, 이런 5일선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5일선에 맞는 자리 일단 8만원 정도의 매도를 진행을 해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동성제약, 네, 너무 낙폭이 컸습니다. 23,500원 라인에 일단은 손절 라인을 잡아놨었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손절은 못하고요. 23,000원이 깨지는 자리에서 손절을 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일단 단기적인 매매로 들어갔기 때문에 동성제약은 손절을 했고요. 네, 빨리 돌려주지 못해서 이거는 손절 처리를 했고, 한 종목 더 들고 있는 파미셀은 일단 네, 들고 가 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240일 선을 보면서 한 번 더 홀딩을 하고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안 하고 일단 홀딩을 하고, 이제 매도 단가는 전에 매수가 기준으로 가서 네, 이 정도에 일단은 저는 매도를 하고 다시 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금일 매수했던 종목은 포티스입니다. 방탄 관련주고요. 지금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5일선 기준을 잡고 일단은 매매를 해 보았고, 일단 하루 더 홀딩을 해서 내일장까지 봐봐서 N자형 파동이 나오는지, 즉 이런 N자 파동이 나오면 네, 이 봉의 끝 금일의 고점을 넘겨주면 네, 좀 더 시세를 봐볼 거고요. 금일의 고점을 못 넘긴다든지 이게 장 초반에 하락으로 출발한다든지 하면 저는 전량 매도하고 이 아래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서울 반도체인데요. 서울 반도체의 경우에 어제자에 제가 이틀 연속에 이런 수급이 유출이 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제는 의외로 거래량도 실린 음봉이 나왔는데 금일 다시 수급이 유입이 됐어요. 아직 매수는 아닌데, 이런 그 추세 종목은 결국은 21선을 돌리는 시점에 제가 다시 재공략을 하는 게 맞고요. 21선을 장악하고 돌리는 모습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서울 반도체는 좋게 보고 있고요.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가는 한 계속 수혜 업종으로 나올 수 있고 실적이 좋은 실적주기 때문에 지속 관심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강 MNT, 추세가 굉장히 꺾이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각도가 괜찮아요. 각도가 괜찮고, 지금 이거는 단순하게 일단 차트 베이스로만 접근을 했기 때문에 별로 코멘트 드릴 건 없는데, 실적 부분에서 외형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선 관련된 주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고, 이런 상승의 각도가 60도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상승의 각도가 거의 60도 가까워져요.
이 정도면 굉장히 가파른 각도인데, 보통 급격한 상승을 보이는 거는 지금 거의 60도가 넘는 상승 각도인데, 거의 50도만 넘어도 상승 각도가 가파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에 조정을 받았을 때, 네, 매수를 해도 이런 변동성을 먹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음봉 매매 해볼 것 생각입니다. 이음봉 후 양봉 예상하면서 볼 거니까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봐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 자체가 주도주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약 섹터는 셀트리온 때문에 안 되고, 엔터 전체 급락했고요. 전기차 좋습니다. 하나 전기차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 지수는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수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종목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가 조금 쉽지가 않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이런 산발적으로 악재가 터지는데 이 업종에서 떨어질 수가 있고, 예를 들면 금일 엔터주가 폭락을 나왔는데 내일 다른 업종에서 또 폭락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허나 지수가 균형 있게 버텨준다면 그런 상장 지수 펀드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금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인데요. 사실 하락을 했을 때 인버스를 사야 되고, 상승할 때는 레버리지를 사야 됩니다. 지금 현재 ETF 233740 레버리지는 거의 코스닥하고 같은 자리인데요. 사중바닥의 출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서 반등을 해주면 이 또한 이런 보조지표에서 다이버전스가 출현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이게 인버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 인버스가 많이 먹을 공간이 적습니다. 이런 코덱스 선물 뭐 아무거나, 지금 이거 아무거나 그냥 제가 넣었는데요.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코덱스 150 보면은 지금 여기를 돌파하느냐 마느냐의 위치에 있거든요. 근데 만약 지금 하방에 저희가 베팅을 하고 이거를 돌파를 시키려고 한다 보면은 정말 지수는 엄청난 하락이 나옵니다. 엄청난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내일 시초에 이게 잠깐 올라갈 수는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코스닥 선물 인버스인데 내일 시초에 투매 때문에 잠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 이후에는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자 만약 시장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시장 대안주로 저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사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결국 여기서 한 번 더 출렁인 모습 후에는 분명히 반등의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런 시장보다 수익을 2배로 가져가기 때문에 더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일 하락 출발하면 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저도 한번 공략해 볼 생각입니다.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조금만 더 참고 버티시면 분명히 이런 큰 낙폭이 있다 보면, 폭락이 있다 보면 다시 큰 폭의 반등이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네, 분명 시장 회복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